to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에 와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또 이어폰으로 해서 유튜브 그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자, 이런 가운데 소아과 그 과학협회에서 12세 미만 아동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시청하고 즐길 때는 우울증과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래서 부모들이 그냥 방관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강력하게 스마트폰 자제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어디를 가나 세 나라에 말하면 세계 국가들은 어느 이 지구촌에 다 퍼져 있다고 합니다. 말하면은 세계 곳곳에 이 한국의 그 아일랜드계 그 대사관이 있습니다만 말하자면은 주한 아일랜드계 대사관에 따르면은 아일랜드계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세계 여러 나라에 7천만 명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계도 중국계인 중국 사람들도 미국을 위시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또한 중동 여하튼 6천만 명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대계층도 전국적으로 1,300만 명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특정 민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주에 살면서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아요. 말하면 미국에 만약에 이민자들이 왔다. 그럼 뭐 유태계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그곳에 중국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고 우리 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포들이 또 한 60만 명 이상이 모여 산다고 하고 이것 버진에 위치한 애난데일, 버크 또한 볼티모어에도 한인들이 종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모여서 형성하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디아스포라, D-I-A-S-P-O-R-A, 디스포라라고 합니다만은 한편 한국인 민족들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죠. 거의 200여 개국에 흩어 삽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90여 개국에 우리 한인 민족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곳 재미동포가 한 26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국에도 한 210만 명, 일본에도 8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유럽에도 65만 명이라는 한인들이 형성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첫 번째 해외 이주는 고난과 슬픔의 근대사 속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 기록이 1920년 12월에 한인들이 하와이로 떠났어요. 하와이로 떠나서 농장에서 사탕수수밭을 일하면서 성공했죠. 그래서 하와이에 정착을 해서 한인 노동자가 7,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7,200명 정도가 하와이 정착을 해서 농장에서 사탕 수수밭을 일궈서 성공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한인회를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아일랜드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유태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멘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이 멘트를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부 요인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조금도 겁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혹시나 보수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 잔뜩 움츠려 가지고 자신의 소신 발언도 하지 못할까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우려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3부 요인답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소신을 조금도 굽힘이 없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발언에서 사법부의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들께 사과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개혁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단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그것의 위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1심, 2심, 3심 사법부가 3심제 아닙니까? 1심에서 고등법원이 2심,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오고 나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입법의 힘으로 법을 뜯어 고치려 합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쪽에 유리한 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뜯어 고치면서 사심제를 하려고 해요. 말하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재판소까지 합쳐서 사심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되지 않았어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결국은 12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서
2명만 제외하고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게 파기환송됐습니다. 그것도 유죄성 판결이에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100만 원 이상만 판결만 돼도 대통령 직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노심초사하고 잔뜩 겉으로는 내색 안 합니다만은 속으로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어요. 이래서 사심제를 현재 법을 뜯어 고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던 국민의힘 야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들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답게 3부 요인답게 일을 해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부용했습니다. 1심 선고는 법원에서 내년 2026년 1월 28일 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를 겨냥해서 영원히 부끄럽게 기억될 법치 파괴를 저질렀다면서 이와 같이 구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일부는 인정하나 대부분 부인하면서 허탈 웃음을 웃었습니다. 내년 1심 선고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침내요, 더불어민주당의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씨와 연관성이 있는 국정농단에 할 수 있는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큰 파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의 대통령실 3인방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국정농단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비트코인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김남국 기억하십니까? 김남국이 그 변호사 출신입니다만은 이 친구도 장경환 의원 못지않게 나댔던 친구입니다만은 국회의원 여의도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거를 막 하다가 들켰잖아요. 에? 그래서 일파만파로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원직을 지키고 자기의 임기를 마친 후에 떠났습니다마는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비서관으로 현재 임명이 돼서 일하고 있어요. 이자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말하자면 김남국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문진석이란 사람이, 문진석이 원내 수석이에요.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원내 수석입니다만, 이 문진석이 김남국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진석이 김남국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가 들켰어요. 말하자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진석이가 홍선법이라는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만은, 홍선범이라는 사람이 현재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직을 원하고 있으니 김남국이 알아서 윗선한테 부탁을 해서 홍선범이를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직으로 임명해달라고 좀 말해달라. 김남국이 문진석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형님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홍선범 씨를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게끔 김현지 씨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총무비서인 김현지 씨한테 부탁을 해보지요. 더군다나 홍성범이는 중앙대 출신이야. 대통령과의 선후배 관계야. 이거는 문진석이가 김남국이한테 부탁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이 행태가 버젓이 문진석과 형님하고 하는 사이인 김남국 비서관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파장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진석은 현재 원내 수석입니다만은, 말하자면은 김남국 비서관과 민주당 원내 수석 간의 텔레그램으로 밝혀진 이 대화의 메시지가 밝혀진 거죠. 김남국이가 네 형님 김현지 누나에게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뜩이나 김현지 씨에 대한 그 국정농단이라는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에 출입하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물건들어졌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급구 말렸죠. 인사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은 김현지 씨가 인사 개입을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모 장관의 후보로 발탁된 강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성이 강 씨예요. 이분이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하는 도중에 갑질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갑질을 많이 했어요. 아랫사람한테. 그러다 보니 일파만파로 논란이 되고 국민들의 시선도 대단히 따가웠죠. 이럴 때 누가 나섰느냐?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김현지가
미스 강을 전화해서 그만두게 했어요. 반대가 많으니 여론이 좋지 않으니 후보자에서 사퇴하라. 이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출두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또 이 트러블 메이커 김남국에 의해서 비트코인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하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완전히 스타일이국인 이 김남국이가 또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예? 영원한 비밀이 없다. 김현지 누나에게 부탁을 해서 홍선범이라는 사람을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겠다. 이게 들통이 났어요. 앞으로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제는 국정농단이라는 거기에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김현지 씨. 이거는 국정농단뿐이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까지 여파가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 같은데 반드시 국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치 전범들을 처리하듯이, 즉 나치 전범들을 처단하듯이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이들이 현존해서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했죠. 말하자면은 지난해 12.3 겸손포를 의식한 발언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 선거 전이라든가 그 후보자 때와는 전혀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통합을 위한 우파 좌파를 떠나서 우리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전의 발언과는 완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보수 진영에서는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바꾸는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지난해 발언은 좌우,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고 통합에 대해서 그처럼 역설하고 강조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정반대되는 정적을 파괴시키는 발언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즉 살포하는 행위, 말하자면은 국군 심의 전단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인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해요. 발각되면은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성 발언을 연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까지 하려고 해요. 아니, 북한에 왜 사과를 합니까? 도대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더 공부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도하고 북한 인민들을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북한은 미사일 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 무도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요?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점지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느냐, 이재명 대통령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현 모든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무지한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발언했느냐? 도대체 북한 전단 살포를 왜 돈을 들이면서까지 왜 북한에다가 전단을 살포하느냐? 인터넷 세대인데 인터넷으로 다 하물된 텐데 북한 주민들도 인터넷 통해서 다 알 텐데 말하면 남한 사정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텐데 뭐더라 돈을 들이면서까지 북한에다가 전단을 살포하느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큰 문제예요. 예, 뭐냐? 북한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인터넷을 접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몰라서 하는 건지 그 양쪽 다 문제가 큰데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그 바로 지휘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예? 지휘관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을 접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만일에 인터넷을 접했다가는 또한 남한의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연예계 소식 같은 거 접했다가는 들키면 총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보통 기막힌 일이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왜 뽑았습니까? 대통령이란 자는, 통수권자는 대한민국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예?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보호해줘야 되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실정에 대해서 이처럼 인터넷이 퍼져 있는데 왜 전단을 살포하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칫했다가는 종교 탄압이라는 오명까지 들을 수 있는 통일교회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일본 종교단체까지 예를 듭니다. 말하자면은 일본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난 2022년 7월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마는 암살된 이후에 일본의 가시다 후미오 정권 밑에서 강요 4명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죠. 말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일본의 문무부 과학성이 조사를 벌인 후에 일본 법원에서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급기야는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3월에 1심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현재 2심에서 다시 통일교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빗대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이 통일계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 더군다나 한학자 총재가 재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의식을 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종교 탄압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면은 안 된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과유불급이 되나요? 과유불급. 어쨌든 간에 일본의 경우와 대한민국에 있는 통일교회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종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사숙고한 후에, 그리고 반드시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사실이 밝혀질 때에 그때 이와 같은 발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워싱턴 소리 오늘 이만 줄입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